안녕하십니까. 압구정직입니다. 요즘 들어 상가 투자 관련돼서 부쩍 문의가 늘었는데요. 왜 이렇게 상가가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상가를 투자하게 되면은 어떤 상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특히 관심이 많은 재건축 상가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기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3제곱미당 4억 원, 즉 평당 4억 원 없어서 못 판다. 재건축 아파트보다 몸값 비싸진 단지내 상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겠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계주공, 재건축 상가도 이딴 신고가. 주택수 안 잡히고 세부담 확 줄어. 아파트 입주권 받는 사례 나오자 시세 차익 노린 투자 수요 몰려. 대지 지분 조합 정관 확인 필수. 해서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없어서 못 팔아요. 대기자만 수십 명 돼요. 라고 상가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최근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요즘 상가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재건축 상가 몸값이 껑충 뛰고 있다.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주택 투자가 여의치 않자 재건축 상가로 돈이 몰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 단계에서 상가가 재척, 즉 배제될 수도 있고 대지 지분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더 들 수도 있어 투자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상가는 평당 기준 4억 원대까지 뛰었다. 잠실주공 상가가 대지당 5억 원, 압구정 현대가 5억 5천만 원, 둔촌주공이 관리처분 전 대지당 2억 2천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제 가격대로 상승한 것이라고 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상가는 월세, 즉 임대료 등 수익률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근데 재건축 상가는 노후화 탓에 임대료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향후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감으로 시세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조합이 재건축 상가 보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사례가 나타나 인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공급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강남 재건축단지 신반포 2차는 상가 조합원들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합 정관을 바꿨다. 근데 재건축 상가를 보유했다고 무조건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지도 산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산정 비율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가에 산정 비율을 곱한 값보다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커야 주택을 받을 수 있다. 산정 비율이 낮아질수록 상가 조합원이 주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재건축 상가가 인기가 많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압구정동 재건축 상가의 경우 얼마에 거래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별 2구역 신현대 아파트 1층 상가 보시겠습니다. 32.11제곱미터, 약 한 10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인데요. 올 초에 2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즉 땅이 한 4.6평 정도 되는데 대지 지분 평당 계산해 보면은 6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특별 3구역이죠. 구현대 아파트 1층 상가 33.2제곱미터니까 약 10평 정도 되는 겁니다. 10평 상가가 2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약 3.1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지분값으로 치면은 평당 9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재건축 상가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걸까요? 기사에서 보셨듯이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 주택에 비해서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 주택이 아니지만은 상가의 경우 나중에 아파트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재건축 상가의 경우 해당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똑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언급해드린 현대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 올 초에 거래됐을 때 현대아파트 35평 가격이 30억 원을 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35평 가격 호가가
37억에서 38억, 뭐 많게는 40억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1층 상가도 나온다면은 그에 못지않게 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대지지분당 평당 10억 원이 넘는 상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가가, 재건축 상가가 아파트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조합 정관에 있습니다. 그 표준 조합 정관을 보시면은요, 그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옵니다. 관리 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재건축 시 기존 소유주들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할지 정하는 게 관리 처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부대 복리시설, 즉 상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부대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항목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즉 상가 소유주지만은 일정 소유주에게는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항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의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즉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 상가 소유주가 상가를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 이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이 산정 비율입니다. 그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경우는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 종전 부대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즉 빼고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에 총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즉 이번 경우는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받고 빼고 난 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또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상가도 받고 주택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일 것. 즉 상가 조합원이 기존 권리가액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단지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즉 상가의 추산액이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 일정 가액 이상일 경우 또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이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재건축 상가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권리가액 추산액이겠죠. 비쌀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산정 비율, 조합에서 정하는 산정 비율입니다. 산정 비율이 낮을수록 상가 조합원에게 유리하고 높을수록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구정동 아파트 경우 조합 정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A 아파트입니다. A 아파트의 경우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존 부대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의 0.1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0.1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이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상가 조합원 추산액이 10억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10억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 재건축의 최소 분양단위 아파트가 10억에 분양을 하기로 했다. 근데 여기서 산정 비율이 0.1이라는 얘기입니다. 추산액이 0.1을 곱한 가액이니까 1억이겠죠. 그러니까 상가 10억의 조합원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억 이상이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종전 부대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의 0.1 이상에서 0.5 이하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여기서 추산액에서 0.1에서 0.5니까 산정 비율을 딱 정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여기서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상가 조합원이 일단 상가를 받고 거기서 차감한, 즉 빼고 남은 금액이 또 일정 가액 이상이면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기존 상가 조합원의 추산액이 10억이다. 근데 상가 5억짜리 상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차감한 금액이 5억이죠. 근데 분양 아파트 최소 분양 단위가 10억인데 거기서 산정 비율 추산가액이 0.5를 곱하면 5억이다. 그러면은 이 조합원의 경우는 상가 5억을 빼고도 5억, 아파트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보다 클 것. 여기서는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복리시설의 추산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존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튼 새로 공급받는 내 상가가 10억짜리예요. 기존에 얼마짜리였는지 모르지만 10억짜리를 받는다고 나왔는데 아파트 최소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가 조합원 또한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B 아파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가 항목은 추산액이 0.1로 곱한 가액 이상일 것 같아서 같고요. 나 항목 보면은 이제 추산액에서 0.5를 곱한 가액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아까 A 아파트 같은 경우는 0.1에서 0.5에서 총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고요. B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산액에서 0.5를 곱한 가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중에 A 아파트 같은 경우 0.1에서 0.5 사이에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0.1이라든가 0.3으로 하면은 B 아파트보다는 산정 비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 아파트 상가 조합원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 유리한 점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여러 가지가 유리하다. 취득세 중과도 없고 양도세 중과도 없고, 그리고 또 보유하는 동안 합산 배제이기 때문에 보유세도 또 상대적으로 다주택자보다 낮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가 조합원의 경우 나중에 아파트도 받을 수가 있다. 즉 상가를 받아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재건축 상가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재척당하지 않을 상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상가만 빼고 재건축을 할 그런 재건축 상가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즉 상가 자리가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상가 배치를 보시면은 몇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상가 배치가 이렇게 한쪽에 있습니다. 귀퉁이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상가는 주로 아파트 정문이나 후문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퉁이에 있으니까 뭐 좀 잘라낼 수가 있겠죠. 즉 재척 당할 수가 있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퉁이에 있는 상가는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위치도 보셔야 되지만은 그 상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상가 같은 경우도 조합원이 많을수록, 즉 수가 많을수록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상가도 좀 적은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인 상가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지를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상가가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있습니다. 뭐 알박기를 한 것처럼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조금 위치에 따라서 좌우로 좀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가는 이것만 빼고 재건축을 할 수가 없겠죠. 즉 재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같은 경우 재건축 상가로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상가일수록 가격이 사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은 가격이 높은 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단지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상가가 여러 개가 있죠. 주로 몇천 세대씩 되는 대형 단지에 이렇게 있는데, 뭐 상가 하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가를 여러 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지 중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옆쪽에 한쪽 귀퉁이에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하나만 잘라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시에는 몇 동이 있던, 한 동이 있던, 뭐 10동이 있던 전체를 한 동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위치가 나쁜 상가라도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만 재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가도 나쁘지 않은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가 모든 것을 정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몇 가지 유형을 보면서 투자할 때 이렇게 위치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재건축 상가 투자할 때 유의할 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권리가액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상가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조합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준 이상의 조합원에게만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근데 보통 보면은 대지 지분이 많은 상가가 권리가액도 높기 때문에 지분이 많은 상가에 투자라고 하는데요. 지분 같은 경우는 같은 단지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괜찮은데 단지가 다르면 모든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가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압구정동 아파트만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더 적은 작은 아파트가 좀 더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상가 투자해야 될 때는 지분은 물론이와 그 재건축 아파트의 규모, 상가의 규모, 위치까지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재건축 상가가 인기가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상가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상가에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